글을 발행할 때 읽으실 분들을 굉장히 좁혔거든요. 그래서 1-2년 정도 연차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들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분들, 막 졸업한 취업 준비생 독자분들을 좀 관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4 회차에 좀 오디오에 나와 주신 안젤라 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싱가포르 현지로 직접 가서 잡 헌팅을 한 스토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20대 초중반 때 독자님에게 영감을 좀 줄 수 있는 구직 스토리가 한가득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젤라야. 안녕하세요. 어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이렇게 오디오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바로 오디오 녹음을 할 텐데, 사실 들어 주시는 이제 분들이 제 글 읽어 주시는 독자분들이고 몇 분 듣지는 않지만 들으시는 분들이 젤라의 구직 스토리,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구직 스토리 듣고 또 되게 많은 영감을 받으실 것 같아. 그래서 왠지 질문 내가 준비한 거를 한번 이제 차례대로 네. 들어볼게요. 네. 대학 졸업했을 때 겨우 이제 20대 초중반이었잖아, 너가. 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좀 일을 구해 봐야겠다." 이런 용기는 좀 어떻게 내게 된 건지, 두렵지 않았는지, 그런 좀 감정이나 과정을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반년 동안 갔다 온 직후여 가지고 그때 키운 영어 실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 당시에 이제 젊어서 독립심? 그런 열정 같은 게 아주 맥스를 찍던 시점이라서 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음음. 그렇게까지 한국 밖에서 그 구직을 하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은 그렇게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약간 젤라야, 너가 내가 널 지속으로 봤잖아. 근데 조심스러운 면도 너가 있는데 되게 많은데, 근데 이면에는 되게 주저하지 않고 우선은 어떤 아이디어가 딱 들리면은 먼저 이렇게 해 보는 실천력도 되게 강한 것 같아. 음. 근데 제가 영어를 계속 쓰면서 해외에서 일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 당시에는 엄청 컸고요. 또 교환학생을 한번 해 보니까 그 처음에 막연히 있었던 그 해외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해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친해진 친구들을 보러 동남아 여행을 잠깐 갔었는데 그 와중에 싱가포르를 우연히 하루 들리게 됐는데 예정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제 애초에 네가 '싱가포르로 취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줄 알았었어. 어 근데 하루 여행으로 간 건데 너무 그 도시가 좋은 거예요. 나라가 좋은 거예요. 그 음음. 도시 전체가 되게 그때 레플즈 플레이스를 이제 지났는데 도시 음. 전체가 되게 여의도 맞아, 같았고 맞아. 예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아시아 헤드쿼터들 음. 그런 곳도 싱가포르에 다 모여 있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일자리가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인상이 되게 강했고요. 또 음음음. 싱가포르이 그 영어를 공용어로 쓰다 보니까 '아 여기다. 내가 놓을 자리다. 여기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같은 아시아권이니까 영어를 쓰면서도 인종차별도 거의 없을 것 같고 또 음음음. 중국계 싱가포리안들이 많잖아요. 그치, 그치. 예.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되게 활발하고 또 음. 여자들이 이제 파워가 있다. 그런 음. 부분도 싱가포르 취업의 매력을 느끼게 해 줬던 것 같아요. 음. 얘기 들으면서 아까 막 "레플스 플레이스가 여의도 같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줬잖아요.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예. 그 싱가포르 창의 공항에서 이렇게 사우스 비치 쪽 이렇게 도로를 타면은 그 음. 레퍼스 플레이스 화려한 야경이 시야에 딱 들어오잖아. 그래서 밤 음. 비행기를 이제 타고 가서 내리면은 되게 화려하지. 그래서 음. 그때마다 인제 느낀 게 '아 인공위가 이렇게까지 예쁠 수 있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음. 했었는데, 그럼 인제 현지에 가서 너가 해외 취업한 이제 과정에 대해서 쪼끔 더 내밀하게 들어가 보면, 인제 젤라가 한국에서 잡 오퍼랑 비자를 받고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배낭이랑 트렁크 하나를 딱 가지고 일단 싱가포르로 인제 들어가 봤단 말이야, 관광 음. 비자로. 그리고 3 개월 인제 관광 비자 기간 끝나기 전에 딱 잡았어.
근데 그 스토리가 되게 패기가 넘치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라든가 과정이 어땠는지 좀 음. 궁금해.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또 싱가포르 들어와서 그 현지 헤드헌터들이랑도 얘기해 보고 한국 분들이랑도 얘기해 봤는데 음음음. 저처럼 그 3 개월 구직 비자로 들어와서 구직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가 봐요. 아 제가 다른 나도 나라 예, 다른 그랬어. 나라 분들은 모르겠는데 다들 "처음 어어. 들었다." 어 어 "대단 대단하다." 그런 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 음음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니치 마켓인데 무려 3 개월 동안이나 있을 수 있는 건데 음. 그 정도의 시간과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한번 도전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관광 비자로 입국했을 때의 음. 마음은 음. 오피스 잡이든 그런 음. 리테일 잡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오로지 '영어만 쓰면 된다. 이 아. 영어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아.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어어. 그래서 교환학생 때 익힌 그 영어를 그 한국에서 일하면서 썩히기는 쪼금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3 개월 그 관광 비자로 싱가포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일단 한국에서 졸업을 했고요. 대학교 졸업을 했고 음음음. 한국에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아. 우리가 아는 그런 인디드나 글래스도어 같은 그런 해외 구직 사이트 통해서 계속 어플라이를 했고 또 음. 당시 싱가포르 취업 정보나 그런 후기를 올려 놓은 블로그는 그렇게 몇 개 없었던 것 같아요, 네이버 음. 블로거 중에. 음음음. 근데 기억에 남는 건 그와중에도 "일본어 가능자가 싱가포르에서 잡 구하기 수월하다." 야. 또 이미 어. 일본어 스피킹 자리로 들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런 블로그들이 좀 몇 개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당시에도. 음음. 예예. 그래서 '아 저 정도 수요가 있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음. 아무튼 인디드에서 저는 코리안 스피킹을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포지션을 찾고 지원을 했어요. 음. 왜냐면 제가 대졸 신입이라서 내세울 만한 게 그런 업무 경험이라 할 게 없으니까 음. "코리안이랑 영어 둘 다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자." 아. 그렇게 예 자리를 좁혀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고 온라인으로도 지원도 하면서 또 리크루팅 펌 그 에이전시라고 하죠. 잡 어. 에이전시도 알아봐서 이메일 통해서 연락하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다." 어. 그런 식으로 어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내가 어떻게든 해외 취업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기세를 막 몰아붙였던 게 느껴져. 막 그 대화 나눴던 헤드헌터 분들도 한국 분이 3 개월 관광 비자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현지에서 이렇게 잡 구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되게 공감이 가고 음. 또 다른 이렇게 어프로치 방법이 있었어? 음. 또 제가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그런 코트라에서 주관했던 해외 취업 과정 그때 4 주인가 6주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어. 들었었고 어. 또 싱가포르나 아예 해외 취업 관련된 박람회나 워크숍은 다 찾아다니고 음. 또 이미 해외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강연처럼 조언을 해 아. 주시거든요, 그런 곳에 어어. 가면. 그래서 어. 그런 것도 찾아다니고 뭐 이력서 첨삭이나 그런 면접 피드백도 받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너 얘기 들으면은 지금보다 아주 먼 과거는 아니지만 근데 아무튼 음. 지금보다는 정보가 많을 때가 아니었잖아. 누가 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코칭을 해준 것도 아닌데 되게 혼자서 진짜 대졸 신입으로서 되게 잘하는 이게 전형적인 모범 사례처럼 느껴져. 아 제가 그때는 진짜 싱가포르에 미쳐서 정말 싱가포르로 너무 취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그 열정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해외 취업 그 워크숍에서 알게 된 분의 친구분이 또 마침 싱가포르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들어서 또 아. 그분도 나중에 싱가포르에 가서 소개를 받아서 음. 만났었어요. 어어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나 싱가포르 간다. 아는 어. 사람 있냐?"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넓히다 보니까 음. 싱가포르 현지에서 일하고 계신 2 명을 겨우겨우 찾아냈고 음. 제가 관광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을 때 그 2 분을 직접 만나 뵙고 조언을 듣게 된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싱가포르로 취업을 원하는 그 한국인 그러니까 개인 구직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너가 시도를 해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일련의 이제 구직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싱가포르로 한국 분들이 워홀을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한국인을 음. 위한 그 싱가포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없잖아. 음. 그래서 인제 싱가포르에서 잡을 구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이제 정말 너처럼 3 개월 관광 비자를 받고 제가처럼 이제 현지에 직접 가 가지고 잡을 구해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전 회차 때 대화 나눴던 이제 캔모아 독자님 사례처럼 한국에서 화상 면접을 이렇게 보고 취업 비자 스폰서십을 이제 받고 들어가야 하는 거지. 음. 맞아요. 그때 "현지에 일단 가자. 음. 가서 현지에서 잡 헌팅을 하자."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게 제가 그때는 경력 없는 대졸 신입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 연락도 잘 없고 아 답답한 그 마음에 예. 그런 어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또 싱가포르 쪽에서도 그 대졸 신입을 솔직히 싱가포르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외국인을 아 그렇게 적극적으로 답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음음. 그런지 반응이 좀 그쪽에서도 미적지근했어요. 그래서 음. 저랑 비슷한 상황의 독자분들도 어찌 보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언니랑 캔모아님 팟캐스트를 다 들었어요. 음음. 근데 캔모아님처럼 그런 뚜렷한 스킬이나 그런 일본어 같은 음. 음. 스킬이나 경력이 있으면 충분히 한국에서 화상 면접을 보고 오퍼를 음. 받아서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저는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경험은 되게 많았는데 그게 그것만으로는 그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오퍼를 받고 비자 스폰서십까지 받고 입싱하는 게 싱가포르 들어가는 게 좀 힘들 거라는 음. 생각이 커서 음. '직접 가서 나는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여행 가는 셈 치고 3 개월 동안 예 가 보기로 한 거였어요. 맞아. 나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너가 그렇게 결심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바로 말씀을 딱 드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이제 "호스텔에 예약하고 왔다."라는 그 얘기가 기억이 나. 음.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너가 싱가포르에 와서 그 레주메 상에 연락처나 이렇게 주소도 묻고 있는 그 호스텔의 허락을 딱 받아서 싱가포르 주소로 바꿨다고 너가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 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드헌팅 이제 회사도 직접 찾아서 직접 대응하러 가 보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업계 회사를 어떤 규모 상관없이 면접을 계속 보고 다녔다고 너가 얘기를 해 줬었었어 그때.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어. 정말 작은 현지 로컬 회사부터 어. 그런 다국적 회사나 정말 심지어 경험 삼아 룸메이트가 추천해 준 항공사 오픈 면접까지 정말 진짜 열심히 했다. 면접만 예. 몇 군데 어. 면접만 면접만 한 10 군데를 봤던 것 같아요. 어어. 그러다가 어. 정말 감사하게 한 2달 만인가? 어. 2 달? 음. 그 정도 만에 한 2달 만에 어. 유럽계 다국적 회사의 코리안 스피킹 잡에 최종 합격이 된 거예요. 어어. 그래서 직무는 커스터머 어. 서비스 직무였고 음. 그런 한국이랑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같은 영어권을 서포트하는 롤이었는데 어. 컨트랙 잡이었어요. 음음. 그래서 드디어 그때 처음으로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받고 싱가포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어요. 좀 많이 늦었지만 되게 축하해 줘요. 그때 혹시 몇 월 달이었어? 그 최종 합격했을 때 기억나? 그 싱가포르 당시가 날씨가 한 똑같으니까. 예 9 월, 10월 이쯤이었던 것 그때가 같아요. 가을 정도였구나.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난 네 얘기 들으면서 '에이 뭐 애 안 되면 좀 여행 왔다 셈 치자.' 이런 마인드로 왔어도 이게 3 개월이라는 그 관광 비자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음. 마음의 여유가 막 많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싱가포르 인제 현지에 와 가지고 막 너가 닥치는 대로 면접 보고 다닌 그 스토리를 들으면은 이게 물론 우리가 아직 젊지만 그땐 지금에 비하면 진짜 애기잖아. 음. 네. 정말 20대 초중반 정도였잖아 너가. 근데 이게 그냥 젊으니까 막 할 수 있는 도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 그러니까 막 '안 음. 되면 여행 왔다 치자.' 뭐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독자분들께서 좀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막 졸업하신 이렇게 분들일수록 그 미래에 대한 그 진로에 대한 걱정의 농도가 되게 진하셔. 근데 그거를 너무 이해를 하거든. 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커피챗을 해 보면은 다들 스킬도 되게 좋으시고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셨어. 근데 정말 그 안 될 걱정을 많이 심각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음. 물론 인제 너처럼 그 싱가포르나 뭐 말레이시아 나중에 현지에 가서 이게 잡을 구한다는 게 그 성공을 개런티할 수 없는 부분인 거는 맞지. 그래서 음. 뭐 제3 자가 추천을 뭐 강력히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싱가포르에 한국이랑 6 시간 인제 비행기 타고 가면 6 시간 정도 차이가 나잖아. 근데 미국이나 뭐 캐나다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음. 딱 되게 인생이 긴데 거기에서 3 개월이라는 좀 짧은 순간이잖아. 그래서 아까 이제 너가 되게 딱 잘 짚어 준 게 혹시 내가 한국에서 레주메를 계속 넣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없고 답답한 이런 상황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한번 이렇게 너처럼 현지에 가서 직접 두드려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음. 좀 나는 개인적으로 화상 면접보다는 이렇게 대면으로 사람을 보고 영어 면접을 보는 게 좀 훨씬 편했어. 그래서 그 음. 인제 현지에서 본 영어 면접이랑 최종 합격 얘기를 쪼끔 더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네. 음음음. 저는 싱가포르에서 면접은 제가 음. 봤던 건 보통 하루면 다 끝났거든요. 음. 그래서 한 번 갔을 때 3 단계, 4 단계 정도의 그런 스텝이 있고 음. 일단 그중에 1 대1 면접은 무조건 포함이었고요. 음. 업무에 따라서 이메일 라이팅 테스트를 보기도 하고 음. 컴퓨터로 보는 퀴즈 테스트 같은 것도 있었어요. 음. 근데 와서 막상 해 보면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런 면접에 대한 부분이 훨씬 낫거든요. 그리고 어.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게 그 어. 싱가포르이 워낙 외국인들이 진짜 온 나라에서 모이는 국가다 보니까 음음음. 그 액센트도 다양하고 그 음. 싱가포리안들은 이제 그런 외국인들이랑 매일 보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예 온갖 액센트나 그런 브로큰 잉글리시를 대하는 게 되게 열린 마음이에요. 맞아. 그래서 정말 맞아. 속된 말로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아 찰떡같이 알아들어 맞아, 주고 그런단 맞아, 말이에요. 맞아. 예. 그래서 음. 면접에서 '너무 내가 완벽한 영어를 써야 되겠다.' 그런 음. 부담은 쪼끔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너무 공감이 가.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그 브로큰 잉글리시에 대해서 되게 이해도가 높고 음. 뭐 본인들도 쓰고. 네. 본인들도 정말 많이 쓰시고 네. 이제는 이제 캔캔으로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된다. 정말 네. 우스갯소리로 정말 캔만 할 줄 알아도 싱가포르에서 사는 건 뭐 크게 문제 없다는 얘기 하잖아. 캔. 놀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면접을 음. 많이 봐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 이게 기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 독자분들이랑 약간 영어 롤플레이 인제 같이 할 때도 나도 얘기를 되게 많이 해 드리는데 한 5 번 정도 보고 나면은 많이 붙는 것 같아, 입에. 항상 음. 하는 얘기 똑같이 하고. 그러면 젤라 혹시 당시에 면접을 어디 봤었는지 기억나? 어디 봤었어? 그때는 싱가포르 현지에 아주 작은 식품 회사의 마케팅 업무도 봤었고요. 아 진짜? 또 대형 호텔 그룹의 그런 영어 그리고 음. 한국어 커스터머 서비스 그치. 많이 뽑지. 예. 그리고 창의공항에서 이거는 진짜 제 어. 룸메가 "아 어. 경험 삼아 가 봐. 진짜 오픈 면접이라는 거 경험하기 쉽지 않아." 이래서 가본 아. 건데 케빈 크루? 승무원? 예. 아. 승무원 오픈 나 이거 면접도 들었던 본 것 같아. 적 맞아, 맞아, 예. 맞아. 그리고 또 웃긴 게 이때 면접 가서 만난 같은 조 음. 싱가포리안 친구가 제가 음. 구직한다는 걸 알고 본인의 헤드헌터 아. 친구를 또 소개를 시켜 아 줘서 장난 그 아니다. 친구 통해서 면접도 한 번 봤었어요. 아 진짜 그리고 많이 알아봤네. 어어어. 예. 리크루팅 회사에서 주선해 준 면접들도 쪼끔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많이 보다 보니까 딱 얘기만 들어도 한 달 정도 안에 기세가 딱 붙어서 많이 늘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면접 예 음. 말하는 방법 어차피 물어보는 거 다 똑같으니까.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음. 최종으로 붙었던 그 유럽계 회사도 음. 좀 제가 여러 가지 면접을 거치고 좀 후반부에 면접을 받고 음. 붙어서 오퍼를 받아서 간 음.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좀 쌓이는 게 경험이 어어. 쌓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말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결국에는 최종 합격하는 회사는 내가 기세를 몰아붙이고 데이터가 쌓인 다음에
가장 자연스럽게 면접 보는 데가 붙잖아. 어. 음. 면접을 정말 많이 보고 다녔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게 기세가 붙어서 계속 면접 데이터가 쌓이고 익숙해지고 이제 물어보는 걸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지. 그래서 음. 보통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게 경험이 쌓여서 마지막에 본 회사가 붙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음. 이제 너가 얘기를 해준 대로 처음으로 인제 싱가포르에서 입사하게 된 그 유럽계 다국적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 직무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이후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미국계 제조회사에 오퍼레이션 이제 서포트 포지션으로 이직을 하게 됐잖아. 근데 음. 그 과정을 좀 공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일단 처음에는 제가 약간 데이터 한국어, 영어 데이터를 리뷰하는 포지션으로 파견직으로 들어갔어요, 음.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서. 음. 그래서 그 회사에 파견돼서 이제 일하는 근무 형태였는데 음. 그 당시에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미국 회사에서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대량의 그 고객 데이터를 영어랑 한국어로 리뷰를 하고 음. 시스템에 되게 스무스하게 옮기는 업무를 하는 게 제 업무였어요. 그러다가 음. 음.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오퍼레이션 업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엔트리를 할 때 미국 회사에 엔트리를 할 때 좀 면접은 어땠는지 기억이 나? 음. 또 제가 그때는 이제 대졸자라 그렇게 경험이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제가 겨우겨우 짜 놓은 그 아르바이트 경력 중에 리셉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때 고객 데이터를 다룬 경험이 어땠는지, 뭐 얼마나 큰 데이터였는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봤었어요. 음. 그래서 음. 싱가포르에서 첫 직장이었던 그런 유럽계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직에서 근무할 때 SAP라는 툴을 다뤘거든요. 음. 근데 이 회사도 역시나 SAP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저의 그 아르바이트 때 했던 데이터 관련된 경험과 음. 이전 직장에서 다뤘던 똑같은 툴, 그 두 개가 자 그 두 개가 좋게 작용을 해서 음. 채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가끔 독자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쓸모가 있을지 메시지를 주시거든. 근데 나는 지금 이제 내 대답처럼 너가 대답을 해준 것처럼 어떤 경우에도 쓸모가 없는 경험은 없다고 보거든. 음. 맞아요. 아르바이트 경험도 괜찮으니까 그 내가 지원하는 분야랑 접점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음. 설령 내가 놓치는 거라도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했었는데 어땠어?" 좀 의외로 관심을 가지고 봐 주기도 하고 또 내가 직접 그걸 매칭시켜서 어필하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또 그런 성과라든가 음. 내가 했던 일에 관련해서 숫자로 좀 더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정리를 해 두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너무 공감을 해. 이게 다 영어 인터뷰를 어 보고 이렇게 통과하고 하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JD랑 매칭시키는 작업, 뭐 아르바이트 경험이고 어쨌건 매칭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고, 또 인제 숫자로 정리를 평소에 잘 해 놓는 거, 그게 정말 음. 중요하다. 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나도 너무 공감을 하고, 그러면은 아까 인제 오퍼레이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줬는데 약간 고용 형태라든가 그 직무에 대해서 쪼끔 더 내밀하게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네. 아까 젤라가 그 미국 회사의 프로젝트에 일단 인볼브가 돼서 들어갔다라고 했잖아. 그게 끝나고 나서 어떻게 좀 고용이 계속 지속이 된 건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 음.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 프로젝트 이후에는 약간 음. 업무가 바뀌어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하게 됐어요. 음.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저희 팀에 TO가 생겨서 그 빈 오퍼레이션 자리에 저를 데려간 저한테 그 빈 오퍼레이션 자리에 저를 넣었던 것 같아요. 음음음. 그래서 그 업무 자체는 쉽게 말하면 약간 영업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있던 팀은 직접 그 오더를 만드는 팀은 아니었고 음. 세일즈나 오더 팀에서 그런 내부 시스템상으로 주문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 고객의 기본 계정을 만들어 주는 그런 팀이었고 또 시스템상 업데이트를 해 주고
그런 고객의 백그라운드를 체크해 주는 그런 일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되게 차분하시고 좀 끈기 있는 분들이 그런 일에 오퍼레이션 업무에 잘 맞으실 것 같아. 음. 그리고 내가 독자분들한테도 언급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나는 그렇게 외국계에서는 근로 형태가 막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짧게는 음. 물론 뭐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가 다를 수는 있지. 근데 짧게는 뭐 외국계에 일단 들어오면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컨트랙으로 우선 고용이 되고, 또 그 자체가 프로베이션 좀 수습 기간으로 봐도 무방하잖아. 그래서 음. 그 개인이 뭐 큰 결격 사유가 없고, 또 뭐 회사에서도 계속 니즈가 있으면 정규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도 하고, 특히 뭐 싱가포르에서 처음에 그 리크루팅 펌이랑 아웃소싱 회사 통해서 파견직으로 고용이 되는 게 흔하잖아. 그러니까 음. 유럽계 회사들, 뭐 미국계 회사들, 글로벌 기업 내부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하는 형태지. 근데 그렇게 기업 내부로 일단 들어가서 시스템을 알게 되고, 또 익숙해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레퍼런스 등을 통해서 뭐 정규 고용으로 어 기회가 오거나 그런 경우가 보통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고용이 이어지는 지인들을 내가 많이 봤던 것 같아. 맞아요. 저희 팀에 엄청 큰 보스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맨 처음에 이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파견직으로 아웃소싱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시작을 하셨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정규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디렉터급으로 되신 거예요 지금은. 음. 그래서 그분은 아무래도 핸즈온 경험도 있다 보니까 어어. 그런 이해 실무에 대한 이해도도 되게 높으셨고 음. 또 리더십의 역할도 되게 잘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도 음. 되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처음에 그렇게 아웃소싱 파견으로 계약직으로 시작을 해서 저 음. 자리까지 갈 수가 있구나.' 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부러웠던 게, 이런 인제 흐름을 통해서 너가 추후에 재택근무 인제 기회를 받게 된 거잖아. 얻게 된 거잖아. 음. 예, 정확히는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부적으로 좀 레퍼런스를 받았어, 너가. 근데 그때가 코로나 기간이었고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재택근무를 하게 된 건데, 그때 진짜 부러웠거든 내가. 근데 지금 떠올렸을 때 좀 재택근무 장단점은 어땠어? 같은 회사에서 인제 레퍼런스를 받아서 재택근무를 했던 거잖아. 음. 음음. 네. 제가 그때 한 3년 정도 재택을 했는데 오래 했다. 되게 시간을 예 알뜰살뜰 그래도 잘 썼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집안일도 더 가능하고 시간도 많아지고 어. 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 사이드 긱을 하기도 좋다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장점이라면 그게 장점이고 음.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계속 이제 집에서 업무도 하고 생활도 하다 보니까 그런 업무랑 생활의 경계가 흐려지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 아무래도 예 음음음음. 코로나 때는 미팅을 이제 온라인으로도 워낙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도 이거는 사실 외국계 기업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음. 저녁에도 이제 다른 외국 팀의 시차에 맞춰서 저녁에도 아, 미팅이 많은 거 맞아. 예.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고, 그리고 맞아. 경계가 없어, 네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경계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일상이 좀 흐트러지잖아. 근데 내가 본 좀 젤라의 재택근무는 진짜 완벽했던 것 같아. 정말 알뜰살뜰 시간을 쓰고, 그러면 이제 젤라가 보통은 외국계 기업 이렇게 위주로만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장점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외국계 기업의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 음. 아무래도 그런 직원을 좀 더 리스펙해 주고 그런 직원 복지가 남다른 거? 그게 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음. 들어서 휴가 사용이 뭐 당연히 자유롭고 눈치 안 보고 써도 되고 음. 또 복지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 특징이기도 한데 되게 음. 전 세계에서 정말 소위 말하는 잘나신 분들이 오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아. 만나게 되는 동료들이나 그런 리더십의 수준이 꽤 높은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회사에서 여성 비율이 높은 것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나이나 그런 직급에 상관없이 내 의견을 제시하기도 되게 편한 분위기이고 되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유롭게 리포트할 수 있고 음. 정말 그런 눈치 보는 서열 관련한 눈치 보는 문화가 없다는 거? 그게 음. 되게 좋았어요. 맞아. 다 모든 부분에 다 공감이 가고 이렇게 이제 외국계를 한번 외국계 조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한국 조직에 다시 재적응이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음,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보고 싶은 질문이 이제 영어 관련된 부분이거든. 또 독자분들 중에 영어에 대한 컨선이 심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더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음, 제가가 영어를 전공을 했잖아. 근데 아마 영어를 포함해서 좀 어학을 전공한 독자분들이 많으실 거야. 근데 음, 이렇게 실무에서 영어를 좀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면 좋을지 이 전공자이기도 하지만 좀 업무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 음. 일단은 제가 영어, 영문학 전공이어도 음. 사실상 문학 작품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그런 생활 영어 회화나 비즈니스 레벨의 영어는 따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음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음. 원래 영어를 좀 좋아했고 음. 제가 대학생 때도 아르바이트로 초등학생부터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수업을 준비를 하느라 기초 문법을 좀 탄탄히 익히게 됐어요. 음. 그래서 그때 익혔던 게 많이 도움도 됐고 또 영어 회화 같은 거는 제가 무조건 추천드리는 게 EBS 반디 어플에 외국어 라디오 프로그램이 이제 나와요. 음. 근데 그게 이제 생방송으로 들으셔도 되고 음. 그 어플 통해서 재방을 들으셔도 되는데 그게 음음. 너무 정말 퀄리티가 좋아요. 역시 정말 EBS. 무료인데도 예, 예. 그래서 어. 무료인데도 퀄리티가 좋아서 제가 그걸로 공부한 영어를 미국 교환학생 갔을 때 썼었거든요. 어어어. 그래서 너무 고퀄리티고 주제가 되게 다양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웬만한 주제는 다 음. 다뤘던 것 같아요. 그 어. 프로그램에서.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트형, 이비트닝 영어 그런 음. 프로그램들 진짜 추천드리고 음. 또 비즈니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미팅을 하잖아요. 음. 또 이메일에서 보는 동료들의 그런 이메일 영어 표현을 제가 음. 그때그때 적어 놓은 아. 거예요. 그래서 어어어. 나만의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음. 카피를 해서 모르는 단어는 또 찾아보고 또 내가 직접 또 써보고 그런 식으로 내 걸로 만드는 게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비즈니스 용어는 많은 분들이 좀 겁먹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어. 이게 업계 용어에만 익숙해지면 그 비즈니스 할 때 쓰는 표현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그 적응이 되면 오히려 실생활 회화보다는 쉽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얘기 들으면서 또 공감이 갔던 게 나도 동료들이랑 이렇게 스몰 토크 한 것도 노트에다 적어 두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음, 표현 좋은 거 막 바로바로 체크를 또 해 두고 또 막 누가 나한테 웃기는 표현 쓴 거 그대로 적어 두고 막 다음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동료한테 이제 그대로 써 보고 그랬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 이 이제 이 영어로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영어로 인터뷰를 좀 보기가 부담이 돼서 독자분들 중에 가끔 영어로 인터뷰 보기가 좀 부담이 돼 가지고 "캔슬했다."라고 메시지 주시는 경우가 있어.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거야 나는 그게. 음, 너무 좋은 기회인데 붙지 않더라도 일단 한 산을 넘고 나면은 다음 산을 넘기가 되게 편해지잖아. 그래서 음,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필기로 현지에 이렇게 직접 가 가지고 이 잡을 구해 본 열정의 그 싱가포르 해외 취업 스토리 경험자로서 뭐 이렇게 짧은 응원 한마디 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링크드인 관련해서도 공개가 가능한지 얘기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네. 우선 영어 인터뷰 같은 경우는 그 음. 준비만, 그 예상 질문과 답변에 대한 준비만 제대로 해주시면은 정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거든요. 음. 그리고 자꾸 꼭 붙어야 된다는 부담 없이 음. 일단 부딪혀 보시고 자꾸 이제 인터뷰를 보다 보면 결국에는 그쪽에서 묻는 것만 물어본다. 음. 그런 거를 아마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어떤 순간에는 오히려 한국어 면접보다는 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생각보다 그 영어 면접 자체가 별게 아니니까 너무 음. 부담 갖지는 마시고 음. 그 한국인들은 그 주입식 음. 교육에 익숙하잖아요. 어. 그래서 일단은 그런 인터뷰에 나올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달달달 준비를 해서 맞아. 정말 외워서라도 일단 부딪혀 보시고 음. 또 요즘에 이제 회사마다 그 인터뷰 방식이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 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5S였나? 음. 스타였나요? 그 방식으로 뭐 문제 음. 상황을 그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거에 음. 대한 답변을 맞아. 뭐 이 네 가지 항목에 맞게 답변하시오 이런 것도 있고 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요즘에는 또 글래스도어 같은 곳에서 면접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 음. 일단 한국인의 일머리와 도전 정신으로 노력한다면 충분히 영어 면접쯤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영어를 정말 완벽하게 알아들어야지만이 외국계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 부담은 가질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음. 공감이 가는 이제 답변이야.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답변이고 이거를 좀 부담을 내려놓고 이게 부담을 가질 만큼 어렵지 않다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 면접을 계속 보고 다니다 보면 그걸 아는 순간이 오잖아. 아 진짜 음. 나오는 것만 나오고 연습하면 너무 쉽게 되잖아. 그러니까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그 인터뷰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순간이 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음. 빨리 이 순간을 내가 땡겨 와야 될 것 같아. 인제 그런 바탕으로 답변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고 그러면은 이제 젤라랑 마지막으로 그 커넥션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드인 주소를 이제 공개가 가능하고 그 링크드인 주소를 좀 밑에 URL 넣을 수 있는 란에다가 남겨 놓을게. 네. 제가 음. 아직은 사실 링크드인 프로필을 업데이트를 안 한 지 좀 음. 됐어요. 근데 음음음. 저랑 커넥션 맺는 거에는 문제가 문제가 없을 테니까. 네. 없을 테니까 네. 편하게 커넥션 요청해도 젤라가 오케이예요. 해 주실 네네. 것 그럼요. 같다라는 그 부분 이제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젤라 오늘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너무 고맙고 젤라 이 구직 스토리 들으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싱가포르 현지에 가서 한번 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영감을 받으면은 이 오디오 녹음한 게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나와 줘서 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어 너무 고맙습니다. 젤라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